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국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 광양항을 비롯한 광주 전남 주요 산단의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 소속 광주 지역 노동자들이 하남산단 인근에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겁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대상도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장시켜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속이나 과적 등 무리하게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물차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광주 1,500명, 전남 2,500명 등 모두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 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완성 차량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단 18,00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적치장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역 대표 물류항인 광양항은 대형 화물 차량들이 입구를 가로막아 현재 컨테이너 등 물류 진출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최소한 주말에 한 번은 붓기 같은 내 새끼, 여우 같은 내 각시 얼굴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 등 지자체들은 비상체계를 구축해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가하는 등 물류 차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이 한 2,350대 정도 되는데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지금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송 개시 명령을 준비하는 등 타협보다 강경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내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대다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걸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청은 조리실무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등 비정규직 인력 13,200여 명 중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등 2,000명 안팎이 파업에 참여할 걸로 보고 대체급식 마련과 학사 일정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일 파업에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잠시 뒤인 밤 10시 우루과이와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출신들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지역민들은 H조에 속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26명 가운데 담양 출신으로 금호고를 졸업한 나상우 선수와 광주 출신 김태환 선수, 그리고 강진의 아들로 불리는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의 이강인, 광주대 출신 조규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을 볼 수 없지만 지역민들은 가족과 연인, 지인과 함께 소규모 응원전을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펼칠 걸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정책 과제를 동시 연구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현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역시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원 전남도 의원이 지난 6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전남연구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도시행정의 광주시와 농어촌 중심인 전남도의 여건이 달라 공동연구 수행이 적절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연구원도 분리 추세라는 겁니다. 각 지역의 출연금이 그 지역에 국한한 연구에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줄기는 하나지만 철저하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민호 도의원도 분리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등
도의원들이 잇따라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은 외면하고 있고 연구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상생과제에 대해 연구 성과를 충분히 냈다며 도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연구원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규모 자체가 광주연구원으로서 또는 전남연구원으로서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연구원 분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지적이 나온 만큼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1년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 분리됐다가 이후 8년 만인 2015년 다시 통합됐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전라남도 교육감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도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 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 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송치된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에게 현수막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 원을 타낸 34살 A씨와 42살 B씨 등 일당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보조금 지원 사업 22개에 유령 직원을 모집한 뒤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 우리나라도 본격 우주 경제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우주 기술을 넘겨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의 발사체 제조 시설을 건립하면서 고흥 우주 클러스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우주 산업을 이끌게 될 세 개의 클러스터는 경남 사천과 대전 그리고 고흥입니다. 이 중 단연 발사체 개발을 맡은 고흥 클러스터의 지역 경제 파급력이 가장 크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유일의 발사체 시설을 가진 고흥에는 발사체 공장과 연구시설이 집중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우주 산업 기술을 넘겨받기로 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사를 모델 삼아 고흥 클러스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고흥은 발사체 제조 산업을 넘어 AI와 농어업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우주를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우주라고 하는 걸 그 지역의 어떤 다른 특화 산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법률도 정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산업계만 다 움직여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냐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또 R&D가 필요한 거고 또 그래서 출연기관이 필요한 거고 민간 업체들도 어떤 데는 또 스타트업도 필요하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 업체도 필요하고.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우주 클러스터 관련법이 시행되면 사이언스 컴플렉스 사업을 비롯한 우주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달빛 동맹 두 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민선 8기 현안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일 광주시청에서 군공항 특별법 제정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시민 친화적 도심 하천 조성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달빛 동맹 협약을 맺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국립 5.18 민주묘역 합동 참배는 5월 단체 반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올해 6%에 그쳤는데도 예산이 늘어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산 20억 원 중 쓴 돈은 1억 3,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에 그쳤고 나머지 18억 6,700만 원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원이나 증액했고 10월 말까지 9,1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라남도가 예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라남도당이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서행 KTX의 전라선 운행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원하는 전라선 KTX 수서행 운행으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수서행 고속열차 SRT는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돼 전라선에 속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 지부는 오늘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교정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 7쌍을 위한 합동 결혼식을 열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1985년부터 매년 합동 결혼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93쌍이 새롭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구전설화 별주부전을 10만여 개의 블록아트로 꾸민 블록아트 체험 전시 용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리는 용왕을 만나러 가는 길은 용왕이 자신의 병 치료에 필요한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 자라를 시켜 토끼를 불러들이고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기는 내용의 원작 주요 장면들을 10만여 개의 블록을 활용해 재현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따라 초대형 블록아트를 조립해볼 수 있는 체험 요소들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전남의 대표 관광 상품인 남도 한바퀴 이용객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남도 한바퀴 이용객 14,000명 중 50대가 7,200여 명으로 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900명, 20, 30대는 950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50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것은 남도 한바퀴의 상품 특성과 연령별 소비력 등과 연관이 있는 걸로 도는 분석했습니다.